네, 안녕하십니까 윤철중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만큼 저도 상당히 바쁜 하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이천지 관련 또 종목들이 오랜만에 반등을 하면서 이천지 방송을 이렇게 찾아뵙게 되어서 상당히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도 이천지에 투자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랫동안 진짜 이천지 주식을 보유해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힘드십니다. 특히 2023년 그리고 2024년에 뭐 이 방송이나 다른 어떤 그 사람들 전문가들 보면 이젠 바닥이다, 저점이다. 이게 상당히 많은 그런 그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신저점을 갱신하는 그런 주가를 보면서 상당히 많이 허탈해졌을 겁니다. 그렇죠? 저는 그 당시에도 무책임한 이 바닥론을 경계를 하면서 방송에서 이제 데이터에 근거한 그런 분석으로 2000지주의 하락 가능성을 꾸준히 말씀을 드려왔어요. 실제로 국내 주요 2000지 톱 10 기업의 시가총액이 올해 들어서 20조 원 넘게 증발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피눈물을 또 자아냈고 지금 KRX 2000지 톱 10 지수가 올해에만 여러분들 15%가 넘게 빠졌는데 같은 기간 코스피는 오히려 6.7% 상승을 했습니다. 체감 낙폭은 더 컸겠죠. 그리고 또 유럽, 미국 전기차 수요 둔화, 그다음에 중국 업체들과의 가격 경쟁, 그다음에 뭐 2025년 출범한 이 트럼프 행정부의 보조금 폐지 관련 이야기, 여기에 더해서 관세 우려까지 겹치면서 2차전지 업종은 그야말로 뭐 직격탄을 맞아서 진짜 주가가 거의 붕괴 수준이었습니다. 대표 기업 그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38% 급증하는 깜짝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간 투자에 대한 그 축소 계획 그리고 2분기 전망 악화로 시장의 외면을 받았을 정도였어요. 그야말로 정말 긴 그런 조정을 넘어서 주식 붕괴 수준의 하락이었고 저도 배터리 비중 축소를 권했던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그런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근에 5월 27일 그렇죠? 예, 뭐 만 분 이상이 시청을 해주신 것 같은데 5월 27일, 5월 18일, 7, 8일 그러니까 5월 말에 이제 이 또 방송을 이제는 바닥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 방송을 처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5월 29일이었나 28일 날 업계에 몸담고 계신 분께서 현장에 긍정적인 그 어, 신호를 제보를 해주셨고 데이터를 또 제가 점검을 해보니까 드디어 이거 조심스러운데 싶으면서도 바닥 징후가 좀 보이기 시작했던 것을 제가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그 전까지 단 한 번도 2차전 지주가 바닥이라는 말씀을 저는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좀 근거가 좀 나쁘지 않았어요. 뚜렷하게 보였고 재고 조정조차도 거의 뭐 마무리가 되고 수요 측면에서도 약간의 그 봄바람이 이 불어오는 듯한 그런 느낌. 그리고 실제로 또 관계자 말고도 전문가도 지금 뭐 5월 지표를 보면 업황이 상승 전환하는 조짐이 보인다. 예. 그리고 통상 주가는 실적보다 6개월 선행한다고 분석을 했는데 이게 하반기 업황의 개선을 주가가 미리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저 역시 이런 그 실질적인 데이터, 그다음에 해외 시장 분석, 시장 심리의 변곡점들을 이렇게 좀 감지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방송들을 보신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이제는 저도 2차전지 바닥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남들이 수년간 외치던 바닥론과는 달리 명확한 근거가 있었죠.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정말 지금 뭐 여러분들 관점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사실 댓글 되게 많이 달아주셨어요.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 뭐 그런 부분들도 이제 많이 좀 달아주셨는데 정말 진짜 지금 주가 흐름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지금 이천지 뭐 대장주들만 봐도 5월 30일경 이후로 지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예. 주가가 상승 전환을 했어요. 대부분. LG 에너지 솔루션. 그렇죠? 예. 그때부터 이제 상승을 조금씩 이제 일제히 상승세로 전환을 한 겁니다. 그가 이제 시장을 짓눌렀던 이런 악재들, EV 수요 둔화, 뭐 정책 불확실성, 기관의 연이은 매도 이런 것들이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되었고 매도 세력의 탄약 소진 이야기도 나오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접목이 되면서 기대감이 좀 5월 말에부터 이제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한 그 시기였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5월 말부터 6월 24일 오늘까지 이 흐름을 한번 좀 보면은 결론적으로 이천지주는 뭐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만 상승 추세를 그래도 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도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죠. 아직 뭐 멀었지만 지금 5월 말 저점 대비 상당한 상승률을 기록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씩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6월 들어서 호재 뉴스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AI 관련주에 그 가려서 소외됐던 어떤 그 배터리주에 다시 스포트라이트가 지금 돌아오고 있다. 우선 글로벌 모멘텀 보면 이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한번 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미국 테슬라의 로보택시 소식이 나왔는데 머스크가 완전 자율주행 무인 택시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선보였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간밤에 그래서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가 장중에 10% 이상까지 급등을 했고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1,000억 달러가 불어났어요. 이 영향으로 지금 뭐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당연히 배터리 관련주들이 동반 급등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BMO 장중에 8, 9%, 예? 뭐 에코프로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상승을 또 했고 지금 보면은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랐죠.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고 일제히 대형주들까지도 지금 웃음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테슬라 소식에 우리 배터리주가 뛰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테슬라의 성공 자체가 여러분들 전기차 배터리 수요 폭증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이거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리고 또 여러분들 그 완전 자율주행 이 택시가 또 이 현실화가 되면 로보택시용 전기차가 대거 필요해지고 이게 배터리 수요를 견인할 거라는 그 기대가 퍼진 부분이 또 있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머스크가 10년간의 그 고된 노력 끝에 이룬 성과라고 뭐 얘기를 했는데 전기차 AI 기술이랑 배터리 기술의 융합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그런 이벤트가 크게 한 방 터져주니까 그동안 진짜 악재에 쩔어 있던 이 배터리 시장이 모처럼 활력을 찾았다. 예, 그래서 동시에 숨어 있던 또 매수 주체들도 움직였는데 연초부터 계속 2차전지 비중을 줄여왔던 기관 투자자들까지도 지금 최근에 보면은 반등장에서 일부 저가 매수에 나선 모습이 또 포착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매도 눌려있던 또 종목들도 쇼커버링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탄력이 좀 붙었어요. 예, 악재의 이 소멸과 호재 부각이라는 그 두 가지 축이 맞물려서 상승 엔진이 걸린 상황입니다. 이 상승 엔진이 언제까지 좀 갈지 한번 좀 우리가 또 다시 봐야 되겠지만 뭐 앞으로 지금 거의 바닥권을 다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많은 그 2차전지 주주분들이 궁금해하실 점이 있을 겁니다. 정부가 지금 새 정부가 요즘에 이 AI에만 신경 쓰고 뭐 이 다른 쪽에만 이 신경 쓰고 있는 게 아닌가 2000년 뒷전인 게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현재 정부가 이천지를 반도체와 함께 국가안보 전략 자산의 핵심으로 규정하고 있을 만큼 배터리 산업을 중시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고 그리고 아무튼 그 정책 변화 조짐이 뚜렷합니다. 아마 실질적인 정부 정책이 이 배터리 관련해서 아마 나올 거예요. 제 예상으로는 조만간 관련해서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불리는 세액공제 직접 환급제 도입이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기업이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세제 를 혜택을 그러니까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예요. 현행법인세 그다음에 공제 방식의 이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국내 배터리 3사가 지금 막대한 적자를 감수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R&D와 해외 공장 투자로 힘쓰고 있는데 정작 지금까지 뭐 세제 혜택은 거의 못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국내에서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이런 그 현실을 인식을 하고 투자 중심의 지원책을 추진 중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 의원이 올해 1월 달에 국가전략기술 투자세 공제를 직접 환급 양도 가능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의 어,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정부 차원에서도 배터리 업계에 적극 지원하겠다. 예, 그리고 이제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어, 이 한국판 IRA가 도입이 된다면 배터리 설비 투자에 대한 파격적인 어떤 인센티브가 기대가 되는데,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전기차 수요 정책, 글로벌 정책 불확실성, 그다음에 중국 업체 공세 등 뭐 이런 그 삼중고에 빠진 한국 배터리 산업이 숨통을 터질 수 있다고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 정세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많이 지금 인내를 하고 계신 우리 주주분들 힘드실 텐데, 일단은 그 전에 앞서서 배터리주 폭락의 원인이었던 몇몇 악재들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힘들겠지만 한번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수라던가 유럽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문제 이런 것들이 또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런 자료들을 보면 미국이 설령 관세를 높여도 자체 공급망 부족으로 제조업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협상으로 관세를 낮출 수밖에 없고, IRA 있잖아요. IRA 법안도 이게 전체적으로 다 쉽게 폐지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 의회에서도 지금 전기차 정책을 두고서 극단적인 어떤 그런 뒤집기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조정에 그 무게가 실리고 있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유럽이 탄소 중립을 향해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지속 강화하고 있어요. 2025년을 전후해서 CO2 배출 규제가 한층 엄격해지면서 유럽 전기차 침투율이 상승할 것으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지금 움츠려 있던 이 배터리 수요에 대한 구조적 증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지금 어쨌든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정책 목표로 전 세계가 삼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전기차 에너지 저장용 또 배터리의 수요는 꾸준히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5월 달에 이제 저점 관련해서 처음 멘트를 드렸는데, 지금 그 이후로 지금 2000지 관련 종목들이 한 달 만에 처음 말씀드렸던 그 이후로 지금 20% 이상 올라가는 그 종목들도 있어요. 보시면 여러분들 정말 2차전지 물량을 조절 안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작년 재작년에 이제 명확한 그 업황과 캐즘 그런 데이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안 해서 그냥 인내 끝까지 믿고 가신 분들이 있겠지만, 힘드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뭐 그거를 누굴 탓할 수도 없잖아요. 누굴 탓할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그거를 하나 생각을 하세요. 지금 이미 우리 K배터리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에 깊숙이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이랑 SK온 있잖아요. 미국과 유럽의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설립을 해서 현지 완성차 업체들이랑 이미 합작을 맺고 있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BMW, 뭐 미국도 마찬가지죠. 스텔란티스 등의 이런 기술 협력 강화하고 있죠. 국내 소재 업체들도 뭘 하고 있습니까? 리사이클링 협력이나 자원 계약, 뭐 소재, 장비, 배터리 생태계를 다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도 보십시오, 여러분들. 아르헨티나 리튬 확보를 이미 진행을 했고,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공장 증설을 추진하는 식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헝가리도 마찬가지고. 이런 공급망 선점 노력은 향후에 빛을 볼 거예요. 예. 뭐 이미 수익을 보신 분들 2차전지에 투자를 해서, 그리고 이미 더 큰 손실을 막고 물량을 조절해서 빠져나오신 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겠지만, 지금 끝까지 이 인내를 갖고 지금 거의 자포자기 상태로 이 주식 투자를 2차전지를 이어가고 있으신 분들은 희망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희망이 없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각국에 또 보면 지금 이 보호무역 기조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우위를 지키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원자재 가격 환경도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뭐 리튬 가격도 지금 뭐 4분의 1 이하로 급락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면은 아무튼 이런 그 이야기들이
여러분들 리튬 가격도 좀 떨어졌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원재료 가격 안정이 떨어지던 조정을 받겠죠. 안정권으로 들어오면 배터리 업체들의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막 너무 낮은 가격은 장기적으로 공급 감소를 가져오겠지만 당장 과도한 원가 압박이 해소되는 점은 또 주가의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몰리고 모여서 전기차 수요 확대로 이어져서 다시 배터리 업계의 선순환을 그렇게 좀 불러올 전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우리의 2차전지 이 내리막길을 끊임없이 달려온 2차전지 종목들은 어디로 향할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자면 올해 연말까지는 그래도 우상향 기조를 이어가진 않을까. 그 저점을 찍고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약간의 진통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막 확인됐다고 저는 봐요. 이제 막 확인된 이 바닥이 쉽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또 지금 뭐 수급에 대한 그 구조도 개선이 되고 있고 악재보다는 이제는 호재성 그 소식이 나올 게 많아요. 예, 더 이상의 악재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 IRA 관련해서 있잖아요. IRA 폐지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이 조정인데 조정이 나서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2차전지 종목에 오히려 그게 플러스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아, 전보다 조정이 됐으니까 2차전지 나락으로 갈거가 아니라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오히려 반등의 기회로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관점과 좀 맞춰서 좀 투자의 관점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또 앞전 그 이천지 업종 관련자분이 제보를 해주신 부분 하반기 실적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앞전 그 방송에서 하반기 실적 측면에서 기대할 요소가 있어요. 2분기까지는 일부 업체들의 실적이 저조할 수가 있는데 3분기부터는 개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거 보시면 알 거예요 아마. 그리고 지금 뭐 여러 전문가들도 애널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1분기 뭐 전기차 판매가 일시적으로 좋았던 거는 보조금 종료 우려로 앞당긴 수요 덕분일 수 있다면서 2분기랑 하반기 실적은 낮춰잡는 게 합리적이라고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미 주가가 그 부분을 선반영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오히려 내년을 내다본 수주 소식 등이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을 할 텐데 예를 들면 그 글로벌 완성차 쪽 업체들이 뭐 배터리 계약들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나 신규 공장 가동 이것도 이제 또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고 한번 보면 알겠죠.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도요타가 미국 LG 공장에서 수조 원대 배터리를 장기 구매하기로 합의했다는 그 뉴스도 있었죠. 폭스바겐이랑 포드도 K 배터리와 지금 뭐 논의 중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이런 아무튼 굵직한 공급 계약 체결들은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줄 거예요. 그리고 또 기술적인 측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지금 전 세계 배터리 기업들이 차세대 배터리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 SDI, 현대차가 같이 전고체 배터리 이 로드맵을 공개를 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리튬형 배터리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도 이제부터 이 어, 차세대 배터리 핵심 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착수를 해서 대규모 R&D 투자를 예고를 했어요. 당장 이런 것들이 뭐 내일 모레 성과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투자를 하고 시간을 들여서 여기 대기업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배터리 한국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높여줄 재료임은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배터리는 한국이다. 이런 그 공식이 굳어질수록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주도권은 강화될 테고 장기적으로 보면 그쵸? 이게 곧 기업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렇게 2차전지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사실 요즘에 투자하기 참 마음 그나마 좀 전보다는 좋죠. 예, 제가 분석을 해드린 뭐 두산에너빌리티, 하나오션,
알테오젠 여러 가지 이런 기업들이 좋은 그런 향방을 갖고 오고 있고 또 최근에 AI 관련 기업들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그런 그 흐름을 갖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도 앞으로는 이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거래소도 좀 이렇게 좀 어, 빛을 좀 발하면서 건강하게 좀 바뀌면서 개선이 되면서 2000년대 빛을 볼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연말까지 주가 흐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측을 한 부분을 저는 완만한 상승 추세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반기 내내 억눌렸던 이 반동으로 급등세가 한 차례 또 나왔고 7, 8월에는 숨고르기가 조금 있을 수도 있겠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은 2000지 산업은 2025년 하반기쯤 바닥을 치고 턴어라운드한 그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7, 8월에는 또 몰라요. 또 지금보다 또 상승 추세로 또 이어갈지. 왜냐하면은 더 이상 지금 악재들이 아, 거의 없는 수준에 가깝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유럽발 전기차 수요 증대, 그다음에 미국의 친환경 정책 기조 유지, 중국 시장의 내수 촉진 등의 이 여러 퍼즐 조각들이 긍정적으로 맞아떨어지는 시기가 바로 2025년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지금의 상승장은 단발성 테마 랠리로 그치지 않고 실적 개선과 함께하는 그 지속 가능한 상승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뭐 이제 아시겠지만 주가란 것이 결코 일직선으로 오르지 않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주가라는 것이 이렇게 미친 듯이 영원히 떨어질 수도 없는 게 주가예요. 그렇죠? 예. 뭐 아무튼 여러 가지 그 노이즈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천지 산업의 방향성 자체는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미 뭐 이거는 뭐 제가 수백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전기차로의 대전환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예, 이런 거대한 흐름은 이미 시작됐고 한 번 열린 판은 쉽게 뒤집히지 않을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큰 물살이 이미 방향을 잡았으니까 파도에 좀 많이 치이고 흔들렸는데 뭐 앞으로 이제 파도가 빠져나가면서 좋은 그런 그 어, 거스를 수 없는 그런 또 산업의 빛이 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지난 수년 동안 2차전지 열풍과 뭐 이렇게 한파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한파를 모두 겪으면서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겁니다. 예, 남들이 앞다퉈서 뭐 장밋빛 전방을 쏟아낼 때 저는 진짜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뭐 댓글에 막 윤 대표님 왜 2차전지 종목 그렇게 안 좋게 얘기를 하냐. 반대로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대응을 하신 분들도 뭐 있었어요.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좀 진행이 됐었고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뭐 구독자 조회수 저는 뭐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제 분석 그대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한 것이고 또 지금 이제 상황이 바뀌니까 또 지금 보면 이런 또 저에 대한 그 관점을 잡고 제가 이렇게 직접 분석을 하는 부분들이 늘 여러분들 100% 적중할 수는 없겠지만 진정성 하나만큼은 항상 지켜왔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2차전 지주에 오래 투자를 하신 분들이 희망을 조금은 가져봐도 좋을 때가 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조심스럽게. 길고 어두웠던 이 터널 끝에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뭐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평단가가 높아서 아직 손실이 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97% 이상 주주분들 90% 이상이 지금 다 손실 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어쩌겠습니까? 뭐 70% 80% 빠진 주식을 정리를 해버릴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견뎌온 이천지 주주분들이라면 지금 뭐 또 주주 거기 투자한 거 그대로 두시고 또 다른 어떤 그 자본으로 지금 뭐 저와 함께 이렇게 좋은 그 흐름 갖고 오고 있는 또 종목들 많잖아요. 그쵸?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데 아무튼 그렇고 또 앞으로 다가올 이 업황 회복 이 회복하는 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열매를 충분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겨울이 지나면은 뭐가 와요? 봄이 오잖아요. 이게 되게 평범한 진리예요. 이게 여러분들 보십시오. 네, 제가 분명히 5월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6월달 그 다음에 하반기에 업황이 좀 바뀔 것이다.
저번 영상에도. 그리고 시장의 사이클이 이건 제가 증명하는 게 아니라 시장 사이클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증명을 해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도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좀 남들 다 하는 뻔한 이야기보다 한 발 앞서서 좀 특별할 수 있는 그런 솔직한 그런 정보를 좀 앞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드리면서 오랜만에 2차전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달 만이죠. 앞으로도 자산 증대에 도움이 되는 그런 진정성 있는 말씀을 방송을 제공을 해드리겠다고 약속을 하겠습니다. 긴 겨울을 이겨낸 2차전지 주주 여러분들 화이팅 하십시오. 배터리의 미래 함께 밝게 한번 좀 그려가보죠.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응원의 댓글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실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 필요한 그런 서로 간의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단언컨대 윤철중 TV를 좋아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잭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네, 개인 투자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